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에 대해서 이제 간략히 이제 중요한 내용 몇 가지만 이제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지금 3장에서 다루는 내용은 이제 풀이의 시리즈, 이제 풀이의 급수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거고요. 자, 풀이의 급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단 주기 신호를 가정합니다. 자, 풀이의 급수와 이제 풀이의 트랜스폼의 가장 큰 차이는 풀이의 트랜스폼은 이제 비주기 신호에 대한 것도 포함한다는 것이고요. 풀이의 시리즈는 주기 신호에 대해서만 일단 적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요. 자, 보시면 이제 어떤 신호에 대해서 그것을 우리가 harmonically related 된 어떤 베이직 시그널에 대한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이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어떤 XT라고 하는 주어진 신호가 있으면 이거를 풀의 시리즈를 이용해서 전개를 하게 되면 이제 풀의 급수 형태로 표현을 하게 되면 자, DC 성분이 하나 나오고요. 그리고 자, 오메가 제로라고 하는 이제 그 기본 신호, 그 기본 주파수 성분에 대한 이제 신호 하나, 그리고 이거에 오메가 제로의 2배에 해당하는 거, 오메가 제로의 3배에 해당하는 거,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항들을 뽑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낮은 주파수 성분에 해당하는 이제 그게 이제 직류 성분이겠죠. 그래서 DC 성분이 나오고 그 다음 높은 주파수, 그 다음 또 높은 주파수, 이런 주파수 성분들로 나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XT라는 어떤 신호를 우리가 푸리의 급수로 표현을 하게 되면 자, 이 신호를 이런 주파수 성분들로 분해를 한다는 얘기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반대 과정이 있겠죠. 지금 이제 이렇게 표현된 것들을 어떤 우리가 원하는 XT라는 신호로 바꾸는 그 과정은 자, 합성에 해당합니다. 이런 그러니까 주파 성분을 가진 신호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서 이제 합성하는 것. 자, 그래서 자, 푸리의 급수 표현은 일종의 신호의 분해에 해당하고 그 역에 해당하는 것은 신호의 합성에 해당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LTI 시스템을 하나 가정했었고요. 그리고 그 LTI 시스템에 자, 컴플렉스 익스포넨셜 형태의 입력이 들어가는 경우를 이제 한번 알아봤었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 두 가지 표현이 있었는데요. 익스포넨셜 ST라고 하는 것과 익스포넨셜 J 오메가 T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자, 익스포넨셜 ST라고 하는 것, 뭐 익스포넨셜 J 오메가 T 둘 다 복소수의 신호인데요. 자, 가장 여기서 이제 차이가 나는 것은 이 S라는 신호 자체, 그러니까 S라는 값 자체는 이제 복소수를 포함하는 것이고, 여기 써 있는 J 오메가는 순허수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만 차이가 있고요. 어쨌든 둘 다 복소수를 표현한다는 것에는 동일합니다. 그리고 익스포넨셜 ST가 들어갔을 때는 결국 이제 라플라스 트랜스폼의 형태가 되는 거고, 익스포넨셜 J 오메가 T의 형태가 들어갔을 때는 우리가 그것을 푸리에 트랜스폼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자, 이거를 우리가 이제 주어진 입력 신호로 보고, 그리고 시스템을 나타내는 그 임펄스 응답이 지금 HT라고 가정했을 때 자, YT라는 지금 값에 대한 자, 표현이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컨볼루션의 형태로 표현하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자, 그리고 최종 결과가 이제 궁금한 건데요. 자, 라플라스 트랜스폼의 형태로 지금 쓴 게 지금 이렇게 쓰여졌고요. 이제 프레 트랜스폼의 형태로 쓴 게 이렇게 쓰여졌습니다. 자, 그리고 결론은 YT라는 지금 그러니까 그 출력이 지금 이 exponential ST라고 하는 입력이 들어갔을 때, 자, HS라는 것이 곱해진 형태로 되죠. 자,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YT라는 출력은 자, 이런 입력을 넣었을 때 H of J 오메가라는 값이 곱해진 형태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의 지금 H of J 오메가 그리고 H of S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자, 임펄스 응답, 시스템을 나타내는 임펄스 응답의 프레 트랜스폼 혹은 라플라스 트랜스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 형태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3.3절에서는 이제 풀이의 시리즈의 이제 표현 방법에 대해서 배우는 거고요. 자, 풀이의 시리즈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이제 주기 신호를 어떤 컴플렉스 익스포넨셜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이제 표현을 하는 것이라고 이제 우리가 앞에서 배웠고요. 그것에 대한 이제 표현 방법에 대해서 이제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풀이의 시리즈는 이제 주기 신호를 가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주기 신호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쓴 거고요. 자, 우리가 이 3장에서는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자, 대문자 t를 우리가 주기로 보겠습니다. 자,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대문자 t가 주기인 거고요. 자, 오메가 제로라고 하는 것을 이제 펀더멘탈 프리퀀시로 그러니까 우리가 약속을 하고요. 그 펀더멘탈 프리퀀시는 자, 2파이를 t로 나눈 것을 우리가 펀더멘탈 프리퀀시로 이제 정의를 합니다.
그리고 t분의 t분의 1에 해당하는 게 이제 프리퀀시 f로 표현할 수 있으니까요. 이것은 결국 2파이 f0와 같은 결과가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xt라고 하는 신호를 코사인 오메가 제로 t 혹은 자, 익스포넨셜 j 오메가 제로 t의 형태로 이제 뭐 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쓰여져 있는 것처럼 자, harmonically related then complex exponential의 형태이고요. 자, 파이 k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k번째 고조파에 해당하는 신호를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제 오메가 제로라는 값을 이제 미리 알고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지금 여기 있는 이 값은 우리가 알고 있는 값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푸리에 급수를 다룰 때 처음에 얘기했던 게 기본 신호들의 어떤 웨이팅 값을 곱한 것에 해당하는 것을 우리가 구한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자, 이 값들은 기본 신호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미 주어진 우리가 알고 있는 값이라고 가정을 합니다. 그리고 자, 여기 알고 있는 값이 있는 거고요. 자, xt라는 걸 갖다가 지금 이게 결국 이제 풀이의 급수의 형태인 건데요. 자, 알고 있는 값이 있고 그 앞에 붙은 지금 ak라고 하는 것은 일단 k번째 고조파 성분의 웨이팅 값에 해당되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가 이 웨이팅 값을 구하는 게 지금 자, 신호를 분해하는 과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과정입니다. 자, 어떤 신호를 분해하는 데 있어서 이 주어진 부분은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이 AK 값, 그 웨이팅 값을 구하는 것이 앞으로 이 3장에서 계속 연습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웨이팅 값에 따라서 우리가 신호를 분해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자, K 값은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자,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의 구간에 대해서 존재하는 거고요. 자, 0일 때가 우리가 DC 값에 해당하는 것,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 1일 때가 자, 퍼스트 하모닉, 그리고 n번째 플러스 마이너스 n에 해당하는 것이 n번째 하모닉에 해당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형태 잘 외우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자,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k 콜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시그마 ak 곱하기 익스포넨셜 jk 오메가 제로 t에 해당하는 것이 우리가 xt라는 신호를 풀이의 급수의 형태로 표현한 것이고요. 자, 여기는 요 뒤에 있는 얘는 우리가 주어진 신호인 거고 자, 여기 있는 이 웨이팅 값을 우리가 구하는 것이 앞으로 계속 연습해야 될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제 3.2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제 3.2는 교재 내용을 같이 참고했으면 좋겠고요. 교재를 보시면 예제 3.2에서 지금 기본 주파수 오메가 제로 값이 2파이로 주어졌습니다. 자, 2파이로 주어졌고요. 우리가 A0부터 A 뭐 1, 그러니까 A 플러스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A 플러스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A 플러스 마이너스 3에 대한 값들이 각각 주어져 있습니다. 여기는 쓰지 않았는데 교재에는 주어져 있고요. 그래서 A0 값이 지금 1에 해당하고요. A 플러스 마이너스 1에 해당하는 것이 지금 4분의 1, A의 플러스 마이너스 2에 해당하는 것이 자, 2분의 1, 그 다음에 A 플러스 마이너스 3에 해당하는 것이 지금 3분의 1로 주어져 있습니다. 자, 지금 각각의 고조파에 대한 이제 웨이팅 값들이 주어져 있는 거고요. 그 웨이팅 값들을 지금 여기 AK의 위치에다가 넣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자, 첫 번째에 해당하는 것이 지금 DC 성분입니다. 즉, 이것은 그냥 A0에 해당하는 성분인 거고요. 지금 문제에서 보시면 얘가 지금 DC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아니라 첫 번째 고조파 성분은 자, AK 대신에 이제 4분의 1이 들어가는데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죠. 그래서 지금 4분의 1 곱하기 자, 익스포넨셜의 2파이 1 곱하기 t 그 다음에 더하기 익스포넨셜의 j 2파이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곱하기 t라서 마이너스가 붙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써줬고요. 자, 두 번째 고조파 같은 경우에는 자, 쓰게 되면 이렇게 써지고 세 번째 고조파 형태는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것이 결국은 자, 우리가 이 오일러 공식을 이용해서 이거를 코사인 형태로 바꿀 수 있죠. 자, 코사인 형태로 바꾼 것이 2분의 1 코사인 2파이 t, 그 다음에 코사인 4파이 t, 그 다음에 3분의 2 코사인 6파이 t의 형태로 바꿀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xt라는 신호는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자, 제일 처음에 나온 DC 성분에 해당하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성분에 해당하는 것, 자, 2분의 1 파이 코사인 2파이 t. 그리고 지금 얘는 이 두 개의 신호를 더한 겁니다. 이 두 개의 신호를 더한 것이고, 지금 그래서 이 신호 자체가 약간 1만큼의 지금 이렇게 옵셋을 가지고 떠 있는 형태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보시면 x2t라고 하는 것은 지금 코사인 4파이t에 해당하는 것, 그리고 자, x3t라는 것은 지금 3분의 2 코사인 6파이t에 해당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즉, 우리가 주어진 신호 xt를 이런 웨이팅 값을 갖는 어떤 기본 신호들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서 표현 가능하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이제 여기서는 우리가 풀이의 급수 표현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인 풀이의 급수는 여기 쓰여진 것처럼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고요. 지금 보시면 A0라고 하는 DC 성분을 기준으로 자, 대칭의 형태를 지금 이루고 있습니다. 자, A1의 exponential j 오메가 0t 그리고 그 이제 A0를 기준으로 반대편에는 a의 마이너스 1의 exponential 마이너스 j 오메가 0t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떤 대칭의 형태를 띄고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하나 먼저 볼 게 뭐냐면 자, xt라고 하는 신호가 자, 실수인 경우에 즉 실수이면서 주기함수인 경우를 이제 우리가 가정하겠습니다. 자, 그런 경우에는 자, 이게 결론입니다. 우리가 항상 결론은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죠. 자, 결론적으로 우리가 푸리에 시리즈의 코에피션트를 항상 관심이 있는 거고 그것을 구해야 되는 것인데요. 자, 푸리에 시리즈의 코에피션트가 7주기함수인 경우에는 컨주게이트 시메트릭한 관계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고, 자, 컨주게이트 시메트릭한 게 어떤 것이고 왜 그렇게 되는지에 대해서 지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실수 신호이기 때문에 XT가 실수 신호이기 때문에 그 자신의 그 신호 자체와 그것의 컴플렉스 컨주게이트 간에 서로 같다라는 것이 성립하게 되죠.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우리가 A 플러스 JB라고 하는 복소수가 있고요. 이것의 켤레 복소수 혹은 컴플렉스 컨주게이트는 컴플렉스 컨주게이트 값은 A의 마이너스 JB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 우리가 이 신호가 실수라고 하면 뒤쪽에 있는 허수 부분이 없어지기 때문에 서로 같은 값을 갖게 되겠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 자, 그 신호와 그것의 컴플렉스 컨주게이트 신호가 서로 같은 값을 갖게 되겠죠. 자, 그것을 이용해서 지금 풀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실수이기 때문에 그 자체의 신호와 그것의 컴플렉스 컨주게이트가 같다라는 것을 놓고 풀겠다는 거고요.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우리가 위에서 배웠던 그 표현 방법대로 xt를 표현했습니다. xt를 표현했고요. 자, 이것의 컴플렉스 컨주게이트를 어떻게 표현하냐 하면 자, j 대신에 마이너스 j를 넣어주면 되죠. 일단, 그쵸? 자, 어떤 복소수가 있고 그것의 컴플렉스 컨주게이트를 구하고 싶으면 j 대신에 마이너스 j를 넣어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위쪽에 있는 곳에서 지금 마이너스 j를 넣어서 그래서 지금 마이너스 j가 나오게 된 거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푸레 시리즈의 코에피션트는 복소수를 일반적으로 가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복소수라는 가정이 있으니까 이것의 컴플렉스 컨주게이트의 형태로 표현하게 된 거죠. 그래서 자, xt라고 하는 신호의 컴플렉스 컨주게이트는 자,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코에피션트의 컴플렉스 컨주게이트에다가 자, 뒤에 붙은 익스포넨셜 신호에 자, j 대신에 마이너스 j를 넣어주면 그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xt라고 하는 신호의 컴플렉스 컨주게이트에 해당합니다. 자, 그리고 이게 실수 신호이려면 이 둘 간의 등호가 성립되어야 되죠. 자, 근데 뭐 지금 보시면 AK가 이거랑 같아야 되고 이게 이거랑 또 같아야 되는 그런 약간 좀 어려운 복잡한 관계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표현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아까 마이너스 2인 경우와 2인 경우가 서로 대칭 형태, 마이너스 1인 경우와 1인 경우가 서로 대칭 형태죠. 그러면 자, 우리가 여기에 표현을 K 대신에 마이너스 k를 넣어도 표현이 달라지지 않겠죠.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여기에 a2의 exponential에 j2 오메가 제로 t가 쓰여지는 거고 자 마이너스 그러니까 k 대신에 마이너스 k를 넣게 되면 이쪽에는 a의 마이너스 2의 exponential에 마이너스 j2 오메가 제로 t가 쓰여지는 것만 차이가 나는 겁니다. 어차피 두 성분 다 있으니까 전체 신호의 입장에서는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자, 지금 보시면 xt라고 하는 신호를 우리가 k 대신에 마이너스 k를 넣어서 표현한 것이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자, 시그마에 대한 구간은 달라지지 않죠.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라고 하는 것은 달라지지 않고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자, 이 형태가 서로 동일하게 됐죠. 그렇죠? 위아래 형태가 동일하게 됐습니다. 근데 물론 여기서는 지금 켤레 복소수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마이너스 j가 들어간 거고요. 밑에서는 지금 이제
대칭 형태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마이너스 k가 쓰인 것인데 어쨌든 결론적으로 그 형태가 동일합니다. 그러면 자, 이 두 신호가 같아지기 위해서는 이 뒤쪽에 있는 성분들은 같으니까 이 앞에 붙어 있는 풀의 시리즈의 코에피션트 간에 같은 등호가 성립하면 되겠죠. 이 둘이 같다라고 하면 자, 그 신호는 우리가 실수 신호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 지금 보시면 이 형태가 성립을 하면 실수 신호가 되는 거겠죠. 그리고 이런 관계를 우리가 컨주게이트 시메트릭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컨주게이트 시메트릭이라고 하는 것은 자, AK의 컴플렉스 컨주게이트 값이 자, A의 마이너스 K 값과 같으면 그게 우리가 컨주게이트 시메트릭한 관계가 됩니다. 자, 그래서 자, 뭐 중간 과정은 잘 기억을 못 하더라도 이 결론은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프레 시리즈의 그러니까 XT의 프레 시리즈를 우리가 전개했을 때 XT라는 신호가 실수 주기 신호이면 자, 그것의 코에피션트가 컨주게이트 시메트릭한 관계에 있더라라는 것은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프리급수의 또 다른 표현 형태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일 위에 쓰여져 있는 요 식이 우리가 앞에서 다루었던 일반적인 형태의 프리급수 표현이고요. 우리가 그것을 풀었으면 이렇게 풀었을 수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자, DC 성분과 지금 그러니까 K가 양수인 경우 그리고 K가 음수인 경우에 대해서 따로 이렇게 쓰게 되면요. 자, k 콜 1부터 무한대까지의 시그마 그리고 ak 곱하기 익스포넨셜 jk 오메가 제로 t 더하기 a의 마이너스 k 곱하기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jk 오메가 제로 t로 나눠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xt라는 것이 실주기 함수인 경우에는 자, 이 값이 컨주게이트 시메트릭 관계에 있기 때문에 자, ak의 컴프레스 컨주게이트 값과 같게 되죠.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도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보시면요. 여기 있는 이 값과 이 항과 이 항들은 서로 컴프레스 컨주게이트의 관계에 있습니다. 켤레 복소수의 관계에 있는 거고요. 그러면 지금 원래의 신호와 그것을 컴프레스 컨주게이트를 더했으니까요. 자, 더하는 과정에서 허수 부분이 없어지고 실수 부분만 남아서 2배가 되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그 결과 나온 것이 여기 있는 이 식입니다. 그래서 자, DC 성분, 그러니까 제로 번째 하모닉에 해당하는 DC 성분은 그대로 있고요. 지금 여기 실수 주기 함수인 경우에 이 관계가 유지가 되니까 성립을 하니까 2배의 자, 이 복소수 성분의 실수 부분만 취해서 2배를 곱하면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두 번째 표현형이고요. 자, 앞에 슬라이드에서 얘기했듯이 AK라는 지금 요 프레시리즈의 코에피션트가 복소수의 형태입니다. 자, 복소수 값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고 그 복소수 값을 우리가 이제 두 개의 형태로 나누어서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지수 좌표계 형식으로 쓰여져 있는 것 그리고 자, 직교 좌표계의 형태로 쓰여져 있는 형태로 지금 우리가 나눠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경우 자, XT라는 것이 지금 위에서 쓰여졌던 것처럼 이렇게 쓰이고 있는데요. 여기에 AK 대신에 자, small AK 대신에 위에서 첫 번째 봤었던 이 지수 좌표계 형식의 그 코에피션트를 우리가 정해서 넣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자, 그러니까 대문자 AK에 지금 세타 K만큼이 지수승에 더해진 형태로 되겠죠. 자, 그리고 이것을 다시 정리를 하면 자, 지금 이것을 우리가 오일러 공식으로 풀어 썼을 때 코사인 텀과 j 곱하기 사인 텀이 있죠. 그리고 자, 앞에서 실수 부분만 취한다라고 했었으니까 뒷부분에 있는 허수 텀은 없어지고 이제 실수 텀만 남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ak의 곱하기 코사인 k 오메가 제로 t 플러스 세타 k만 남는 이유가 자, 우리가 여기 쓰여져 있는 이 복소수의 실수 부분만 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곱하기 2는 이 앞에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경우입니다. 두 번째 경우는 지금 AK 대신에 여기 써 있는 직교 좌표계 형태의 값을 넣은 것이고요. 그렇게 넣었을 때는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거는 직접 넣어서 대입을 해보시면 됩니다. 지금 BK 더하기 JCK 자, 여기 AK 대신에 BK 더하기 JCK를 넣고 그리고 나서 자, 익스포넨셜 JK 오메가 제로 T를 오일러 공식을 이용해서 코사인과 J 사인 텀으로 이제 써주고요.
그것을 연산한 후에 자, 실수 부분만 취해주게 되면 지금 이 형태가 나오는 것 쉽게 유도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 풀이의 급수에 혹은 이 풀이의 시리즈의 표현 형태가 여기 있는 것처럼 이제 자, 일반적인 표현형이 이렇고요. 자, 실수인 경우에 여기 있는 것처럼 자, 실수 부분만 따로 뽑아서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자, 여기 풀이의 코에피션트가 여기 있는 것처럼 이제 지수 함수의 형태인 경우 그리고 자, 풀이의 시리즈 코에피션트가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직교 좌표의 형식인 경우 그 경우에 해당하는 것 총 4가지에 대해서 다뤄봤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편한 형태로 쓰시면 되고요. 가장 일반적인 형태는 지금 제일 위에 쓰여져 있는 이 형태이고요. 자, 문제에 따라서 지금 이 아래에 있는 이런 3가지 경우에 대한 식도 나올 수 있으니까 이제 잘 많이 봐두어서 익숙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풀이의 급수를 구하는 데 있어서 자, 여기 있는 풀이의 시리즈의 코에피션트 AK 값을 구하는 것과 관련해서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건데요. 자, 익스포넨셜의 JK 오메가 제로 t에 해당하는 값은 우리가 이제 기저신호, 이제 베이시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베이시스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신호다라고 지금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미 알고 있는 신호인 거고요, 실제로. 자, 그러면 우리가 XT라고 하는 신호를 풀이의 급수의 형태로 표현한다라는 것은 여기에 있는 것처럼 자, 각 주파수 성분별로 분해를 한다라는 것이고요. 그거를 이제 영어로 표현하게 되면 이제 어널리시스에 해당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어널리시스를 하기 위해서는 자, K번째 고주파 성분이 얼마나 존재하는지 우리가 이제 구하고자 하는 이 XT라는 신호에 K번째 고주파 성분이 얼마나 존재하는지를 결정하는 것이 결국 이 앞에 붙어 있는 자, AK라고 하는 프레시리즈의 코에피션트, 즉 웨이팅 값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 웨이팅 값을 구하게 되면 K번째 하모닉의 성분이 얼마나 있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고 결국은 XT라는 성분을 완전히 구성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자, 여기서는 AK를 구하는 즉 프레시리즈의 코에피션트를 구하는 것과 관련해서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레시리즈 코에피션트를 구하기 위해서 이제 몇 가지 이제 수학적인 기술들이 좀 들어가는데요. 자, 첫 번째, 지금 이 위쪽에 있는 이 식에서 시작을 하게 되고요. 거기에 여기 쓰여진 것처럼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jn 오메가 제로 t를 양변에 곱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 한 주기에 대해서 자, 적분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파워포인트에는 지금 여기 t가 빠져 있는데 지금 제가 그것을 지금 수정을 아직 못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여기에 t가 안 써 있는지를 확인해 보고요. 여기에 t가 안 써 있는 분들이 있으면 자, 여기 t가 빠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항을 양변에 곱하고 한 주기 동안의 적분을 계산한 것이 여기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자, 여기 이렇게 쓰여져 있고요. 자, 그럼 우리가 xt라고 하는 것이 지금 여기 있는 이 풀의 급수의 형태로 쓰여져 있는 거니까 그것이 지금 우측항에 지금 쓰여져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자, 인테그랄과 시그마는 서로 순서를 뒤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를 순서를 지금 뒤바꿔서 다시 표현을 하게 되면 AK의 지금 여기 괄호 안에 있는 이 적분 텀의 곱으로서 표현이 가능한 거고요. 자, 지금 여기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여기 적분 형태를 지금 이쪽에 따로 갖고 와봤습니다. 자, AK에 관련된 건 그러니까 따로 두고요. 지금 요 괄호 안에 있는 성분만 따로 지금 계산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 안쪽에 적혀 있는 지수 함수의 형태를 우리가 오일러 공식을 이용해서 코사인과 사인의 합으로서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지금 표현한 것이 자, 코사인 kn 오메가 제로 t 그리고 dt 그리고 j 곱하기 사인 kn 오메가 제로 t 그리고 dt의 형태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자, 이것이 다 사인에 포함되어 있는 값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자, 그러면 자, 이런 형태로 쓰여져 있을 때 이것의 적분값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생각을 해보면 자, 지금 한 주기 동안의 적분, 그러니까 0부터 t까지라고 하는 한 주기 동안의 적분이기 때문에 이 뒤에 쓰여져 있는 사인 텀은 0이 되어서 없어지고요. 자, 여기 이 앞에 있는 텀만 남을 수도 있는데 어떤 경우에 남느냐? 자, k가 n인 경우에 자, 이 코사인 값이 1이 되면서 자,
그 적분 결과가 t가 되게 되죠. 그 나머지 경우에는 자, k가 n과 같지 않은 모든 경우에는 이 적분 결과가 0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파란색으로 표시된 이것의 결과가 k가 n인 경우에 t 값을 갖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자, 한 주기 동안의 적분 결과가 지금 보시면 여기 an 곱하기 t가 되는 거죠. 지금 자, k 콜 n일 때 t의 값을 갖게 되기 때문에 k 대신에 n을 대입해서 지금 정리를 한 거고요. 그래서 이 위의 식에서 표현된 것이 지금 xt 곱하기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jn 오메가 제로 t dt는 자 an 그리고 여기서 있었던 t 자, 한 점에서만 지금 우리가 적분값 t를 갖기 때문에 ant로 쓸 수 있고요. 그럼 우리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an 값 물론 ak든 an이든 상관없죠. an 값이 지금 주어졌고요. 그러면 an에 대해서 정리를 하게 되면 여기 쓰여진 것처럼 자, 한 주기 동안의 적분이고 t분의 1 곱하기 적분 인테그랄 xt 곱하기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jn 오메가 제로 t dt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것을 우리가 조금 더 간단하게 그냥 0부터 t까지로 안 하고 자, 한 주기 동안의 적분이라는 의미로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지금 자, an이라는 것이 결국 이렇게 표현된다라는 것이 결론입니다. 자, 이 형태는 자, 우리가 자, xt라고 하는 것이 풀이의 급수 형태로서 이렇게 표현된다라는 것을 외워야 되듯이 이것도 자, 반드시 외워둬야 될 공식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강조하는 의미로 지금까지 배웠던 식 중에 꼭 외워야 될 식 두 개를 적어 놨습니다. 그래서 xt에 대한 자, 풀이의 급수 표현. 자, k 이퀄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시그마 ak 곱하기 익스포넨셜 jk 오메가 제로 t로 쓸 수도 있고 오메가 제로를 t분의 2파이로 표현해서 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 우리가 풀이의 급수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웨이팅 값에 해당되는 풀이의 코에피션트를 구하는 것을 방금 배웠죠. 그리고 그 풀이의 코에피션트를 구하는 방법이 자, ak는 자, t분의 1 곱하기 자, 한 주기 동안의 적분 xt 곱하기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jk 오메가 제로 t dt를 계산하게 되면 이것이 우리가 ak를 구하는 과정입니다. 자, 이거를 우리가 다시 보면요. 지금 k번째 하모닉에 해당되는 값을 뽑아내기 위해서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jk 오메가 제로 t를 갖다가 자, xt라고 하는 원래 신호에 곱하고 한 주기 동안에 적분을 하고 t분의 1로 나눠주게 되면 자, 우리가 k번째 하모닉에 대한 웨이팅 값을 뽑아낼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리고 이 두 식은 반드시 숙지하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제 3.5의 문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3.5는 자, XT라고 하는 신호가 주어졌고요. 타임 도메인에서의 신호가 주어졌고 그 신호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어떤 뭐 펄스의 형태가 주기적으로 나오는 형태로 지금 주어져 있습니다. 자, 이런 형태의 신호를 우리가 앞으로 많이 보게 될 텐데요. 자, 교재에 쓰여져 있는 것처럼 이제 구형파 혹은 이제 스퀘어 웨이브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우리가 자, 지금 3장에서 다루는 것이 풀이의 급수, 풀이의 시리즈이기 때문에 지금 주기 함수의 형태로 주어져 있습니다. 자, 주기가 지금 여기 보시는 것 같은 대문자 t의 형태고요. 자, 이 신호를 보면 자, 마이너스 t1에서 t1 사이에 자, 마이너스 t1에서 t1 사이에서는 지금 1의 값을 갖고 그 외의 경우에 있어서는 자, 0의 값을 갖는 신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풀이의 시리즈의 코에피션트를 구하는 공식을 가지고 우리가 AK 값을 구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보시면요. 자, 오메가 제로 값은 우리가 주어진 겁니다. 지금 보시면 자, 오메가 제로 여기 주기 t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오메가 제로 t 이퀄 2파이라는 식이 성립하게 되죠. 그래서 오메가 제로는 t분의 2파이로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 여기 뒤에 있는 자, 풀의 코에피션트의 뒤쪽에 있는 이 기저함수에 대해서는 혹은 기저신호에 대한 건 이미 정해져 있고 자, 앞에 1이라는 게 생략되어 있는 거죠. 1이라는 게 생략되어 있고 지금 적분 구간을 보시면 자, 한 주기에 대한 적분인데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 0의 값을 갖기 때문에 마이너스 t1부터 t1까지에 대한 적분으로 바뀌었고 앞에 t분의 1로 나눠주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 이도했던 공식에 의해서 나오게 된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우리가 이 식을 앞에 식을 갖다가 우리가
전개하게 되면 적분을 수행하게 되면 지금 위에 있는 뒤에 있는 뒤쪽에 쓰여져 있는 이런 형태의 신호로 표현된다라는 것 쉽게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자 AK를 구하는 식을 일단 구했고요. 그럼 우리가 자 두 가지 경우를 나눠서 보는데 K가 0인 경우, 즉 이제 DC 성분만 남아 있는 경우와 자 K가 0이 아닌 경우, 그러니까 K번째 고조파 성분에 대해서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K가 0인 경우, H0에 해당하는 것은 자, 마이너스 T1부터 T1까지에 대한 적분은 동일하고요. 뒤쪽에 있는 이 지수 함수, 지수 신호가 1의 값을 갖게 되기 때문에 여기 자, 1에 대한 적분이고요. 그래서 T분의 2T1으로 정의가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요. 자, AK, K번째, K가 0이 아닌 경우에 K번째 코에피션트에 대해서 이제 구하는 과정이고요. 지금 이 위쪽에서 우리가 유도했었던 이 식을 갖다가 이제 T1과 마이너스 T1을 갖다가 넣고 이제 정리를 하게 되면 자, 여기 있는 이 식과 같이 정리가 되는 것 아실 수 있고요. 자, 괄호를 이렇게 친 이유는 이 괄호 안에 있는 것이 우리가 오일러 공식으로 표현했을 때 사인 형태와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 여기 있는 제가 초록색 괄호로 표시하는 이 부분이 지금 여기 왼쪽에 있는 초록색 괄호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sin k 오메가 제로 t1이 곱해진 형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오메가 제로 t라고 하는 것이 아까 봤듯이 2파이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2파이로 대신 써주고 정리를 하게 되면 이와 같은 형태로 표현되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자, 타임 도메인에서의 신호가 여기 그려져 있고요. 그리고 그 타임 도메인에서의 신호를 우리가 자, 주파수 성분으로 이제 분해해서 표현한 것이 지금 이겁니다. 자, 지금 k 콜 0에 해당되는 자, DC 성분이 지금 이만큼의 웨이팅 값을 갖고 있다라고 지금 나타난 거고요. 그리고 첫 번째 하모닉에 해당하는 것 이렇고 자, 두 번째 하모닉에 해당하는 것은 0이 됐네요. 자, 그러면 지금 제일 위에 있는 A와 B와 C라는 그래프가 지금 다 이 XT라는 신호의 K번째 하모닉에 대한 이제 웨이팅 값들을 표현한 것은 동일합니다. 즉 지금 여기 이게 이제 프리퀀시 도메인에서의 이제 그래프를 그려놓은 건데요. 자, ABC의 그래프가 어떤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서 지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자, 첫 번째로 0의 신호가 나오는 것이 지금 두 번째 값이, 그러니까 두 번째 K가 K 이퀄 2일 때 처음으로 0인 값이 나오게 됩니다. 지금 이 신호를 보시면 자, 이 값이, AK 값이 0의 값을 가지려면 자, 분모는 0이 되면 안 되니까요. 지금 분자에 해당하는 자, 이 사인 값이 0이 되는 경우가 가능하겠죠. 그러면 자, 첫 번째 0이라는 것은 사인 값이 처음으로 0이 되는 경우, 자, 즉 파이에 해당하는 값을 갖는 거겠죠. 그러니까 사인 파이에 해당하는 값을 가질 때 첫 번째 0이 나오니까요. 그래서 자, 지금 주어진 저 식에다가 넣게 되면은 자, 4파이 그러니까 2를 k 이퀄 2를 넣어서 정리를 하게 되면 4파이 곱하기 자, t분의 t1 값이 자, 파이의 값을 갖게 되는 자, 그래서 지금 t1 값이 4분의 1t의 값을 갖는 경우입니다. 자, 지금 t1 값이 4분의 1t를 갖는 거고요. 그러면 이 두 번째 경우, 이게 b의 경우에는 자, t분의 t1 값이 결국은 8분의 1의 값을 갖게 되고요. 그래서 t1에 해당하는 값이 8분의 1t. 그리고 자, 세 번째 c의 경우는 지금 보시면 t1 값이 자, 16분의 1t에 해당하는 값을 갖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자, T1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 폭을 결정하는 것이었죠. 자, 스퀘어 웨이브의 폭을 결정하는 것이 T1 값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전체 주기의 4분의 1 값, 그리고 자, 8분의 1 값, 그리고 자, 16분의 1 값입니다. 그러면 자, 타임 도메인에서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갈수록 이 스퀘어 웨이브의 폭이 점점 좁아지는 형태입니다. 자, 폭이 점점 좁아지는데 지금 우리가 프리퀀시 도메인에서 표현했을 때는 이 분포되는 폭이 넓어지게 되죠. 자, 이게 또 하나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자, 타임 도메인에서 이 폭이 넓어지게 되면 자, 프리퀀시 도메인에서는 좁아지게 되고요. 그리고 타임 도메인에서 좁아지면 프리퀀시 도메인에서는 여기 있는 것과 같이 넓어지게 됩니다. 자, 요거 관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많이 나오게 되는 이제 관계가 될 텐데요.
지금 다시 한번 얘기하면은 타임 도메인에서의 이 폭, 자, 이 스퀘어 웨이브의 폭이 줄어들게 되면 자, 주파수 도메인에서는 이 폭이 늘어나게 되고요. 타임 도메인에서의 그 폭이 늘어나게 되면 자, 주파수 도메인에서의 이 폭이 줄어들게 된다. 이것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풀이의 급수의 수렴 조건에 대한 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3장을 다룬 첫째 날에 이제 했던 얘기고요. 자, 풀이의 급수라는 것이 이제 주기 신호에 대한 것이고, 그것에 대한 이제 주파수 영역의 표현이다라는 것은 이미 익숙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했던 얘기가 뭐가 있었냐면요. 밑에 쓰여져 있는 것처럼, 자, 우리가 풀이의 급수를 표현할 때, 자, XT는 뭐 시그마 K 이퀄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의 신호로서 표현하게 됩니다. 즉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니까 자 무한급수의 형태로 표현이 되게 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 수렴하는 조건에 대한 것을 고려해 줘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뭐 무한급수 형태로 표현된 것이 뭐 의미가 없는 건 아니지만 그것을 우리가 사용하기가 어렵겠죠. 그렇기 때문에 언제 수렴하고 그 수렴하는 조건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는 건데요. 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이제 두 가지의 조건이 존재하게 됩니다. 뭐 첫 번째 조건 혹은 이제 두 번째 조건을 만족하면 자 푸레 시리즈가 수렴하고 우리가 푸레 시리즈를 갖다 전개 가능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될 텐데요. 자 그럼 이제 결론적으로는 이제 푸레 급수 표현이 언제 가능한지에 대한 이제 얘기로 이제 얘기와 마찬가지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자 여기 쓰여져 있는 것처럼 XNT라고 하는 신호를 갖다 가정을 했습니다. 자, 원래 우리가 푸리의 시리즈를 전개한 XT라는 신호에 대한 푸리의 시리즈는 자, 시그마 K 콜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의 식으로 정의를 하는데 자, XNT라고 하는 것은 자, 마이너스 N부터 자, 여기 써 있는 것처럼 마이너스 N부터 플러스 N까지의 신호입니다. 자, 그러면 자, 엑스트라는 신호가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의 신호이고요. 그 중에서 마이너스 n부터 플러스 n까지의 신호, 자, 즉 가운데를 기준으로 왼쪽으로 n개, 오른쪽으로 n개만큼의 점들만 뽑아낸 거고 그것보다 밖에 있는 것들은 버렸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신호를 잘라냈다는 의미로 지금 트렁케이션 혹은 트렁케이티드 됐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요. 자, 그래서 지금 트렁케이션 된 이런 신호를 우리가 가정한 겁니다. 자, 다시 말하면 이제 원래는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신호인데 자, 마이너스 n부터 플러스 n까지의 신호만 따로 트렁케이션 해서 표현한 것이고요. 자, 당연히 지금 여기 있는 이 n 값이 무한대로 수렴해 가면 자, 원래의 주기 신호 xt와 비슷해지겠죠. 자, 근데 뭐 정말 같아지느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둘 간의 차이를 비교해야 되죠. 그래서 둘 간의 차이가 전혀 없으면 가정은 이겁니다. 자, 원래 엑스트라는 신호는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신호인데요. 자, 그것을 우리가 트랑케이션 해서 마이너스 n부터 플러스 n까지의 신호로 받고 그리고 이 n 값이 무한대로 다가가면 과연 같아지느냐에 대한 것을 갖다가 지금 조사하겠다는 것이고요.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 에러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자, 지금 이제 그러니까 m개만큼, 마이너스 n부터 플러스 n까지의 신호만 띄어냈을 때의 에러를 계산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xt라는 우리가 원래 신호에서 트렁케이션 된 xnt라고 하는 신호를 빼주게 되겠죠. 자, 그러면 지금 위에 쓰여져 있던 지금 이 xnt에 해당하는 식을 지금 갖고 온 겁니다. 자, 갖고 온 거고, 자, 지금 뭐 당연히 뭐 n이 무한대로 지금 접근을 하더라도 이것이 서로 같아져서 0이 될 수는 없습니다. 자, 무한대로 다가갈 때 근사화는 가능하지만 딱 0이 되는 것은 불가능하겠죠. 자, 그러면 자, 지금 이제 에러가 0이 되는 경우는 일단은 우리가 구할 수가 없는 거고요. 그 차선책으로 생각하는 게 그러면 에러의 에너지가 최소가 되는 점, 즉 에러의 에너지가 0이 되는 점을 갖다가 알아보고 싶다는 겁니다. 자,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신호에 대한 적분으로서 표현하게 됐죠. 신호의 제곱에 대한 적분으로서 표현하게 되었고요. 자, 여기서는 지금 한 주기 동안에 지금 에러의 에너지를 계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요. 자, 에러의 지금 여기 제곱의 형태니까 에너지 그리고 적분까지 한 지금 에러의 에너지를 한 주기 동안에 구했고요. 자, 이 값이 최소가 되는 즉 0이 되게 만드는 값을 이제 구해서 그 에러의 차이가
두 개의 신호의 차이가 이제 최소화가 되는 점을 고르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것이 최소가 되는 점을 구하기 위해서는 위에 쓰여진 이 표현 형태를 갖다가 여기다가 대입을 하고요. 자, 직접 제곱을 한 후에 자, 미분을 해서 그 값이 0이 되게 만드는 점을 찾아내면 되겠죠. 자, 그래서 뭐 물론 이제 계산 방법이 이제 복잡해지긴 하는데 일단 개념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적분을 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미분을 해서 미분값이 0이 되게 하는 이제 최소 값을 찾아주게 되면 자, 그것이 AK에 대해서 이제 2차식 형태로 표현이 되게 되는 것이고요. 자, 그 방정식을 풀고 나면 에러의 에너지가 최소가 되도록 하는 AK 값이 여기 있는 이 형태로 표현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자, 지금 보시면 이 형태가 굉장히 익숙한 형태죠. 여기 쓰여져 있듯이 푸레 시리즈의 코에피션트와 동일한 형태로 쓰여지게 됩니다. 지금 이거는 우리가 푸레 시리즈 코에피션트를 구하는 과정에서 구한 게 아니라 자, 트렁케이션 된 신호가 원래 신호와의 차이의 에너지가 자, 최소화가 되는 점을 구하는 과정에서 나온 식입니다. 자, 그러면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자, 푸리에 시리즈의 표현이 가능하다라면 자, 신호의 최선의 근사화가 가능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제 이 의미가 갖는 것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자, 푸리에 급수의 표현이 가능하다면 자, 최선의 근사화가 가능한 것이고 자, 그래서 에러의 에너지는 0이 될 수 있지만 자, 에러는 0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도 이제 여기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주기신호가 언제 풀이의 급수로서 표현 가능한지에 대한 그 조건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게 이제 두 가지의 조건이 있는 거고요. 그 첫 번째 조건이 여기 있는 이 식을 만족할 때,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이 자, 여기 있는 이 컨디션을 만족할 때입니다. 자, 첫 번째 조건을 보시게 되면요. 자, xt라고 하는 신호의 절대값의 제곱의 한 주기 동안의 적분이죠. 자,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자, 한 주기 동안의 에너지에 해당하는 값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자, 한 주기 동안의 에너지가 유한하면 자, 풀이의 급수로서 표현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자, 이와 같은 형태의 표현을 우리가 스퀘어 인테그레블 시그널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시그널이 자, 스퀘어 인테그레블 하다라는 것을 만족하면 자, 푸리에 시리즈가 존재한다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또 다시 바꿔서 얘기하면 푸리에 급수로 표현 가능하다는 것은 한 주기 동안 유한한 에너지를 갖는다라는 의미와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에러에 대해서 정의를 이렇게 할 수 있죠. 에러에 대해서 정의를 이렇게 할 수 있고 지금 xt라고 하는 원래 신호와 푸리의 급수로서 표현한 이 신호가 서로 에러의 에너지가 최소가 되는 점을 찾게 됩니다. 그 조건을 찾게 됩니다. 그 조건을 찾게 되면 지금 여기 있는 이 형태의 조건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자, 이것에 대한 증명은 교재에 나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각자 보도록 하면 될 것 같고요. 이 증명에 너무 몰두하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일단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자, 풀이의 급수가 언제 존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 조건을 아는 것이고요. 그 조건에 대해서 이제 첫 번째 조건을 잘 기억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시그널이 스퀘어 인테그레블 하면 우리가 풀이의 급수가 존재한다라는 것이 첫 번째 조건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조건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두 번째 조건은 뭐 여기 있는 것처럼 디클레 컨디션이라는 것입니다. 자, 디클레 컨디션이라는 것은 이제 총 세 가지의 조건들로 이루어져 있고요. 하나의 주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떤 주기든 상관없이 한 주기에 대해서 신호 xt가 absolutely integrable 하면, 자, 지금 아까 위에 써 있는 것이 이제 square integrable 하던 신호였고요. 지금 absolutely integrable 하다는 것은 여기 있는 이 형태로 쓰게 됩니다. 자, absolutely integrable 하게 되면, 자, 그때 일단 우리가 첫 번째, 그러니까 디클렛 조건의 첫 번째 조건을 만족하게 되는 것이고, 뭐 당연히 지금 여기 쓰여져 있는 이 absolutely integrable한 이 시그널이 앞에서 다루었던 스퀘어 인테그레블 시그널보다는 큰 집합이겠죠. 자, 첫 번째 이것을 만족해야 되고, 자, 두 번째는 여기 쓰여져 있는 것처럼, 자, 주기의 범위에서, 자, 한 주기를 놓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 주기에 따라서 반복되는 신호이기 때문에 모든 주기를 다 고려해야 될 필요는 없고요. 한 주기에 대해서만 고려하면 되는 겁니다. 자, 한 주기에 대해서 최대값과 최소값의 수가 유한한 경우, 즉 여기 써 있는 것처럼 한 주기에서 무한히 진동하는 함수는 프리레프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조건.
자, 주기의 범위에서 불연속점이 유한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우리가 또 푸리에 시리즈가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푸리에 시리즈가 존재하기 위한 조건이 크게 두 개가 있는 거고요. 자, 첫 번째는 자, 시그널이 스퀘어 인테그러블을 하면 우리가 푸리에 시리즈가 존재한다. 즉 AK 값이 유한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자, 두 번째, 디클레 컨디션을 만족하게 되면, 즉 첫 번째 한 주기 동안의 신호가 absolutely integrable 하고, 그리고 최소값과 최대값의 수가 한 주기 동안 유한한 개수가 나오고, 그리고 불연속점의 개수가 유한하면 우리가 이 디리클렛 조건을 만족하게 되고, 자, 푸리에 시리즈가 존재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다시 이제 정리를 한 거고요. 그만큼 이제 언제 푸리에 시리즈가 존재하는지에 대한 조건을 우리가 찾는 경우가 자주 있기 때문에 이제 다시 강조를 한 것이고요. 자, 여기 있는 요 조건들에 대해서만 기억을 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증명 과정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지금 뭐 시그마도 있고 거기에 대한 뭐 적분도 있고 뭐 그러니까 절대값 취하는 것도 있고 그것을 또 미분도 해야 되고요. 그 과정이 복잡하기 때문에 작년에는 이 증명 과정에 대해서도 같이 다뤘었는데 뭐 증명 과정이 그렇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 시그널이 우리가 주어진 주기 신호가 풀의 급수가 존재하는지에 대한 그 컨디션이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것만 잘 기억하고 계시면 되고요. 증명에 대해서는 지금 현 단계에서는 그렇게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어느 정도 익숙해졌고 이게 그래도 궁금하다라고 하면 그때 증명은 뭐 책을 보고 그 증명식을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다루었던 디리클렛 컨디션이 있었고요. 그 디리클렛 컨디션에 위배되는 신호가 어떤 경우들인지에 대한 그 예제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자, 첫 번째 조건이었던 스퀘어 인터레블 시그널이어야 된다라는 조건에 위배되는 것이 A. 그리고 자, 두 번째 조건이었던 미니멈 한 주기 동안 최소점의 개수가 유한해야 된다라는 것을 조건을 위배한 것이 B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지금 마지막. 자, 불연속점이 유한해야 된다라는 것에 위배된 것이 지금 여기 있는 세 번째 경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자, A의 신호는 우리가 자, 함수식으로 표현하게 되면 여기 있는 것처럼 xt equal t분의 1로 표현할 수 있고요. 한 주기 동안의 신호를 보게 되면 자, 이 밑면적을 갖다가 우리가 구하는 것이 적분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자, 적분을 하게 되면 당연히 이쪽에 무한대의 값이 있기 때문에 자, 이 값이 유한하지 않은, 즉 무한한 값을 갖게 되고 스퀘어 인테그러블 하지 않은 신호에 해당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 두 번째 경우를 보면 자, 여기 쓰여져 있는 이 형태의 신호가 지금 여기 B에 그려진 형태이고요. 자, 이때 미니멈과 맥시멈점을 우리가 미니멈점과 맥시멈점이 언제 존재하는지를 갖다가 알아보게 되면 t분의 2파이에 해당하는 것이 자, k 파이를 만족하는 점들이 자, 미니멈과 맥시멈 값을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게 0으로 다가갈수록 지금 여기 이 형태에서 0으로 다가갈수록 점점 더 진동이 빨라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무한한 미니멈과 맥시멈 값을 갖게 되기 때문에 이 경우도 이 두 번째 조건을 위배되게 되는, 즉 프레시리즈로서 우리가 표현이 불가능한 신호 형태가 되고, 자, 이것도 이제 우리가 세 번째, 지금 보시면 오른쪽으로 갈수록 처음에는 자, 여기 4였다가 그리고 지금 6이었다가 그리고 7이었다가 이런 식으로 점점점 다가갈수록 그 불연속점의 개수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조건에 위배되는 형태의 신호에 해당하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다룰 얘기는 우리가 방금 전에 다루었던 디리클렛 컨디션의 이제 세 번째와 관련된 이제 확장된 개념이고요. 결국은 이제 불연속 값 근처에서 나타나는 이제 우리가 풀의 시리즈를 전개를 했을 때 불연속 값 근처에서 나타나는 브릿지 현상에 대해서 이제 알아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깁스 현상이라는 얘기를 앞으로 이제 많이 듣게 될 거고요. 지금 이것이 발단이 되게 된 계기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자, 앞에서 봤었던 이런 자, 스퀘어 웨이브가 있고요. 이 스퀘어 웨이브를 우리가 푸리에 시리즈로 전개를 하는 과정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푸리에 시리즈를 전개를 하기 위해서 자, 트렁케이트 된 k 콜 -n부터
플러스 n까지 자 ak의 익스포넨셜의 j, k, 오메가 제로 t의 형태로 우리가 이제 풀의 시리즈로 표현을 하겠다는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자 여기 지금 n이 1인 경우 이 경우는 자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0, 1에 해당하는 총 3개의 신호로서 지금 이 스퀘어 웨이브를 갖다 구성을 하겠다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자 사인과 코사인 값이 각각 한 개씩 존재하는 거죠. 물론 이제 제로스 오더에 해당하는 것은 우리 DC 성분이 되겠고요. 그것을 제외한 자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에 해당하는 것을 보게 되면 코사인 텀과 사인 텀이 각각 하나씩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풀이의 급수를 통한 지금 이 굵게 표현된 이것이 풀이의 급수를 통한 이제 근사화가 된 결과고요. 물론 이제 에러가 많이 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n의 개수를 자, 이 n이라고 하는 이 숫자를 늘려가면 에러가 줄어들게 될 겁니다. 그러면 n을 무한대로 보내게 되면 그 값이 뭐 0에 가까워지느냐인 건데요. 이제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뭐 근사화가 얼마까지 가능한지에 대해서 이제 확인하는 과정을 우리가 깁스 현상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여기 있는 것처럼 n이 3인 경우에 즉 사인과 코사인이 세 개를 그러니까 사인 코사인을 그러니까 세 개의 사인과 코사인을 이용해서 표현하는 형태가 될 거고요. 그랬을 때 보시게 되면 지금 A의 표현과 B의 표현을 비교했을 때 에러가 상당히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 n이 7인 경우, n이 19인 경우 많이 줄어들게 되죠. 자 그리고 n이 79, 굉장히 큰 숫자를 늘렸을 때 자 우리가 A의 경우에 n이 1인 경우에 비해서 에러가 굉장히 줄어들었지만 자 차수를 아무리 높여도 여기 있는 이 형태의 신호는 에러는 줄어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이제 깁스 현상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여기 쓰여져 있는 것처럼 자, 불연속 함수를 연속 함수인 사인과 코사인 함수로 표현하는 것. 지금 이것을 우리가 자, 오일러 공식을 통해서 표현하게 되면 사인과 코사인의 형태로 표현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사인과 코사인 함수로 표현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n이 커질수록 자, 나머지 부분은 표현하라는 함수와 비슷해집니다. 자, 나머지 부분이라는 것이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이런 부분들은 표현하라는 함수와 비슷해지지만 불연속점, 자, 이 점에서 얘기하는 것이고요. 자, 불연속점 근처에서는 자, 깁스 현상이라고 하는 이렇게 튀는 값들이 존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무한대로 보내더라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하나 이제 뭐 재밌는 것은 지금 이 근사화된 신호와 원래 스퀘어 웨이브가 교차하는 점이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들이 될 거고요. 자, 그 부분들은 항상 지금 좌극한과 우극한 값의 절반의 값을 갖는다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것은 이 위치는 항상 이 절반의 그러니까 가운데 값을 갖는다라는 얘기고요. 뭐 이거는 그냥 상식적인 얘기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깁스 현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자 이런 트렁케이션 된 유한한 AK 값으로 우리가 신호를 갖다가 이제 풀의 급수 형태로 표현하게 될 텐데 불연속점 근처에서는 차수를 아무리 늘려도 원래 불연속점에서는 에러가 0이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그 프레 시리즈의 프로퍼티에 대해서 이제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다룬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요. 복습을 반드시 좀 했으면 좋겠고요. 증명과 수학적인 식에 대해서는 처음엔 너무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그것이 갖고 있는 이제 수학적인 혹은 물리학적인 내용에 대해서 먼저 파악을 하고 그 이후에 이제 수학적인 계산에 대해서 좀 이제 과거에 이제 배웠던 공업수학이나 뭐 미적분학을 복습을 하면서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